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어제는 온통 삼성과 현대차 그리고 엔비디아 수장들의 깐부 회동 이야기가 온 세상의 뉴스를 뒤덮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또 젠슨 왕은 어떤 얘기를 꺼낼 것인가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자율주행, AI 칩 혹은 로봇 관련해서 모멘텀을 좀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말을 앞뒀고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한 일정들도 슬슬 마무리돼가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일정에서 가져올 기대치와 기대감이 소멸하고 있는 쪽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종목 장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미리 좀 내다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은 일단 여러 가지 이벤트를 소화하며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글로벌6의 이혜림 앵커가 어제 삼성동에 가서 젠슨왕 CEO의 손을 잡고 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손을 또 잡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자의 기운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오늘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상 최고치 랠리가 잠시 중단이 된 듯한데 특히 기술주, 빅테크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나타나면서 나스닥 지수가 1.6%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1%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시장에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어제 파월 의장이 FOMC 기자회견을 통해서 12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야 라고 언급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CME 패드워치 툴에서는 이 12월 동결 가능성이 0%였다가 27%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요. 간밤 국채금리 흐름을 보더라도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가 2bp가량의 오름세를 간밤에도 나타냈습니다. 자,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 간의 회담, 어제 부산에서 약 100여 분간 양국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10%포인트 낮춰주는 데 합의를 했고 중국은 미국이 가장 원했던 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또 미국산 대두를 구입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간밤 베센트 장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안에 미국산 대두를 1,200만 톤 구매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또 양국이 이 합의문에 다음 주 서명한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잠깐 봉합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시장 전반에서 그동안 기대가 되어 왔던 그래서 랠리를 부추겼던 이 빅딜 수준은 아니다라는 데에서 실망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반도체 수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출 허가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부재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감도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좀 벌었다. 휴전은 이어진다 정도로 해석을 해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간밤 반도체주들의 낙폭이 조금 깊었습니다. 엔비디아가 2% 하락을 하면서 어제 기록했던 시가총액 5조 달러 선을 반납하면서 거래가 마쳤고요. 브로드컴 역시 2%대, AMD와 인텔 역시 3% 안팎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밖에 빅테크주들이 깊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메타의 실적이 좀 아쉽게 발표됐던 부분이 있었죠. 세금 문제로 인해서 EPS가 크게 악화됐다라는 부분, 거기다가 자본 지출의 규모가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지금 빅테크주들 올해 내내 부각이 됐던 문제입니다. 수익선 논란에 대해서 다시금 투자자들의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막대한 AI 인프라로 자본 지출을 하기 위해서 최대 250억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지다 보니까 일단 막대한 투자를 하기는 했는데 수익성을 담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는 굉장히 큰 낙폭이고 3년 내 최대 조정
조정이기도 합니다. 이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9%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실적 자체는 상당히 견조하게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문제가 됐던 것은 대규모 자본 지출에 대한 부담감. 알파벳의 경우에도 연간 자본 지출 규모를 최대 930억 달러로 또 한 번 상향 조정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캐펙스에 대한 굵직굵직한 발표들이 있다 보니까 빅테크 전반에 대한 수익성 우려를 키웠다라는 부분이 오늘 전체적으로 빅테크주들이 빠졌던 핵심적인 이유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장 마감 후에 분위기가 좀 반전되고 있는 부분들 살펴보시죠. 오늘은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다행히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둘 다 급등 중에 있는데요. 일단 애플은 매출 1,02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 늘어난 수준이고요. EPS 역시 1.85달러 13%의 증가입니다. 매출과 EPS 모두 이번 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포인트이고요. 사실 이번 분기에서 아이폰 매출이 미스가 나기는 했지만 아이폰 매출 역시도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거기다가 연말의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사주잖아요. 이 홀리데이 시즌이 있기 때문에 분기 매출이 10에서 12% 증가할 거다라는 사측의 이 전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3.5%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체킹이 되고요. 아마존은 더 좋습니다. 매출이 1,801억 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13%의 증가이고요. EPS 1.95달러, 시장에서 예상됐던 1.58달러 대비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잘 나와줬습니다. 특히나 아마존의 경우에는 여전히 주력 사업은 이커머스, 즉 전자상거래 부문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부문은 AWS 클라우드 부문이 되겠죠. 그래서 세부 실적을 볼 때 무엇보다 주목을 받는 것이 이 AWS 매출인데 이번에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크게 웃도는 33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20%의 성장률입니다. 물론 어제 MS와 알파벳의 30% 혹은 40%대 성장률 대비했을 때에는 조금 아쉬운 성과이기는 합니다만 지난 2분기에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기록했던 17%대 비해서는 증가한 수준이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13%대 급등권을 달려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또 연간 캐펙스 규모를 예상치보다 더 높은 1,250억 달러, 또 통 큰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발표 역시도 AI 인프라 전반의 센티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미국장에서 움직였던 주요 테마들, 먼저 테슬라와 전기차 관련주들인데요. 로보택시 출시 계획을 앞서 축소한 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축소된 계획마저도 각 주들의 규제 문제로 인해서 지연될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지금 사이버 트럭이 출시된 지 2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간밤에 10번째 리콜 소식이 벌써 들려왔습니다. 한 6,000대 차량을 리콜한다라는 소식이었고요. 부담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4%대 밀려났고 그 밖에 GM과 포드 그리고 루시드 등의 전기차 주들도 밀렸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리튬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최근 리튬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면서 특히 SQM과 시그마 리튬 등을 중심으로 올랐다는 포인트. 비만약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특히 일라이릴리 비만약인 젯바운드 호주에 힘입어서 이 매출이 정말 잘 나와줬고요. 주가도 3.8% 급등. 바이킹 테라퓨틱스 역시도 지금 비만약 후보 물질의 연구 다음 단계와 관련해서 조만간 발표가 이뤄질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8%대 급등했고요. 메세라의 경우에는 노보노디스크의 인수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22%대 급등이었습니다.
있습니다. 반면 노보의 주가는 2%대 하락으로 체킹이 되고요. 장 마감 후에 코인베이스와 스트래티지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분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 그리고 각종 월가 기관들의 암호화폐 우호적인 스탠스들이 확인이 되면서 거래량이 급증을 했었고 가격의 변동성도 상당히 심했었는데 그 틈을 타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이익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2%대, 또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사인 스트래티지의 주가 역시도 4%대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국내 증시 연결 포인트들 민영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어제 국내장은 이 쏟아진 뉴스들을 소화하는데 굉장히 급급했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추가된 이 뉴스들을 또 어떻게 소화할지 오늘 관전 포인트 하나씩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장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하락 종목이 많고 특정 종목구로 쏠려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소외되는 종목이 많은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도 4,146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있었죠. 코스피 0.1% 상승에 그쳤고요.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고하면서 성장주의 투자 심리가 냉각됐고요. 어제 이 때문에 코스닥은 1% 정도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그래도 시장의 관심권역에 살짝 들어왔을까요? 시진핑 주석의 정말 10여 년 만에 방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여행, 엔터 등에서 반등을 시도하긴 했습니다. 자, 그럼 소화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슈별로 정리해보죠. 한미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이었던 어제입니다. 마스가와 핵 추진 잠수함 이슈 속에 조선주와 일부 방산주들 강했죠. 세론이 없었던 전력기기도 눈에 띄었습니다. 백악관의 팩트리스트에 이제 변압기, 전선 관련한 LS그룹이 같이 명시가 되면서 관심을 받았었고요. 그 외 변압기나 가운전선 이런 전선 쪽의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에서 화장품을 구매한 점이 인증된 것도 이슈가 있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제 약간 우려했던 대로 애프터부터 프리마켓까지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가 출발할 때 상승으로 시작했고 이내 장대 음봉을 기록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한 점이 다소 아쉽기는 했습니다. 다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추가적인 이슈들을 기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죠. 자, 미중 정상회담이 어제 오전에 있었는데요. 1시간 4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미중 정상회담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됐다. 미중 정상회담의 기대 이상의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좀 빌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동 성명이나 따로 브리핑이 없었고요. 그 이후에 트럼프가 곧장 귀국길에 올랐기 때문이죠. 다만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중국 대두 수입을 재개했고 히토류가 수출 1년 연장했다. 또 펜타닐 공급 통제 관세를 10% 인하하는 내용 등을 전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관련한 공급 협의 내용이 빠져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약간 아쉬운 시각을 되돌리기는 좀 어려웠죠. 이 반도체 공급 협의가 부재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밤사이에 미국에서도 엔비디아 등은 하락했습니다. 자, FOMC 이슈 12월 인하 불확실성이 추가됐었고 셧다운 지금 사실 이게 꽤 길어지고 있는데 시장은 오히려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매크로에 좀 더 덜 관심을 두고 있어서 의외의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셧다운의 장기화가 금리 인하 불확실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됐다라는 것, 이것들을 조금 소화하는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수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었죠. 자, 다만 호재가 나오는 족족 그 흡수율을 100%로 끌어가고 있는 섹터들이 바로 상반기 주도주 조선, 하반기에 반도체 등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제 3분기 확정 실적을 냈죠. DS 부분의 실적이 HBM도 좋았고 DDR5도 좋았고 SSD 판매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처럼 이 부문별 실적에서 DS 부분 실적, 반도체 실적이 좋다라는 점이 부각이 됐고요. 어제 삼성전자 신고가를 기록했죠. 호황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증명하면서 104,1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안정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엔비디아향 HBM3 납품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HBM 경쟁력을 한 번 더 확인을 받았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피포, 평택의 피포 공장 라인을 이제 D램 공정을 AI 라인으로 재구성하는 내용도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받았다라는 점에서 어제는 호재성 뉴스들을 그대로 흡수했던 하루였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실적 나오고 나서 언제나 약간 실망에 대한 세론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게 언제였나 싶을 만큼 이번만큼은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좋은 실적 그 이상을 내주면서 호재 흡수율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업황 자체도 반도체 가격 올라가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실적 내놓고 앞으로의 실적 추정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시에 매수하겠다. 그러니까 못 산 이들은 조정 시 매수하겠다. 사고 있는 이들은 조정되면 또 매수하겠다라는 심리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추가적으로 언제든 올라갈 힘이 있겠지라는 중장기 모멘텀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과 반도체 공통점은 재료 소멸이 없는 요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어제 이슈가 됐던 것은 정말 하루 종일 이 관련 뉴스와 영상을 보게 됐던 것 같은데요.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제스당 CEO의 회동이었습니다. 깐부치킨에서 AI 깐부 동맹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내일 멋진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네요. 여기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뽑아볼 수 있는 키워드, 반도체, 로봇,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갔을 때는 자율주행도 체크가 가능하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같이 있었다면 또 유리개판도 한 번 더 고려해 볼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호재성 뉴스들을 잘 흡수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 로봇 간부가 정말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제스당 CEO는 한국에 좋은 소식이 있어 왔다라고 밝혔고요. AI와 로보틱스 관련한 호재성 뉴스가 나올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선 회장은 미래에는 엔비디아 칩이 자동차와 로보틱스로 들어와서 우리가 많은 협력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연초였죠. 엔비디아와 현대차 그룹이 모빌리티 혁신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늘 내일 안에 또 어떤 뉴스들이 더해질까 잠시 상상력을 갖고 관련해서 미리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로봇, 일단은 클로봇 그리고 KNR 시스템, 엔비디아, 현대차 협력 관련해 이력이 있었던 쪽이고요. 로보티즈, 피지컬 AI 협력 기대감, SP 시스템, RS 오토메이션,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SB비테크, 유니퀘스트, 푸른 기술 이렇게 로봇 관련해서 엔비디아, 현대차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라인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율주행, SOS랩, 그리고 전장 부품단에서 한국 PIM, KH바텍 등을 넣어봤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일단 마음 AI 등을 넣어봤으니까요. 관련해서 연결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지 소식 나오는 대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로봇 하면 이제 현대차 그룹의 클로봇 많이 예상을 하시고 다만 시세적 측면에서 뜨거운 종목들은 정말 시장의 판단이라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참고용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깐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협력사 혹은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리를 바이오 쪽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자, 머크나 산도즈 혹은 인도의 인타스 얘기하면 우리는 알테오젠을 보통 떠올리죠. SC제형 기술 수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일스톤, 로열티 이런 것에 대한 일정별로 모멘텀을 갖춰가죠. 그리고 D&D 파마텍은 메세라와 협력 중이죠. 경구용 비만 치료제 수출 이력이 있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에보민과 협력 중
중입니다. 에보뮤는 이제 IPO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수출 이력이 있고 에보뮤는 이 관련한 기술을 통해서 아토피 치료제 관련의 임상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일라이릴리는 이제 펩트론, 올릭스 등과 연결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최근에 좀 관심을 받았던 G2G 바이오, 베링거링겔 하임과 비만 치료제 협업 관계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을 텐데요. 그냥 생각나는 기업들을 정리를 해봤고 조금 사이즈 있는 기업들 위주로 넣어봤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연결고리 혹은 관련주라고 하는 것을 그냥 깐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깐부들의 동향을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원인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바로 D&D 파마텍과 메세라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슈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D&D 파마텍 주가가 급등했었죠. 29일에 이제 300%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바가 있었고요. 미국의 간학회에서 이 메시 치료제에 대한 발표 이슈가 있다라는 점, 이것은 사실 일전에 일정상으로 짚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기대 요소가 더해진 것이 바로 이건데요. 화이자가 메세라의 7조에서 한 10조 정도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던 찰나 블룸버그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메세라에 더 높은 금액으로 맞불 인수를 제안했다. 최대 한 12조, 13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화이자는 발끈하죠. 이것은 너무 무모한 행동이고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노보노디스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경쟁을 억제하려는 조치이다라는 입장입니다. 화이자는 요즘에 좀 절박했어요. 코로나 이슈 이후에 백신 수요가 급감했고 주요 약물 특허 만료 이전인데 지금 비만 치료제 개발을 중단한 상황이죠. 절박했던 화이자 이 먹거리를 뺏어가려는 듯한 노보노디스크의 움직임에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겠죠. 일단 헬스케어 업계는 노보노디스크의 이러한 강력한 행동은 제약업계에서 사실 보기 드문 일이다라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메세라 주가가 급등했고요. 노보노디스크는 2.5% 정도 하락했습니다. 아마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일라이릴리의 좋은 실적에서 약간 긴장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일라이릴리가 실적도 같이 내놨는데요. 3분기 매출과 EPS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마운자로 매출, 젯바운드 매출 모두 다 YOY 기준으로 크게 급증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라이릴리가 3.8% 상승했죠. 앞서 바이오의 깐부를 정리해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D&D 파마텍의 깐부, 메세라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D&D 파마텍을 체크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라이릴리의 깐부, 펩트론과 올릭스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일라이릴리 실적에 맞춰서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시장은 높다라는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오늘 과연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어떨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미국에서는 바이킹 테라피틱스 등을 비롯해서 일라이릴리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는 했습니다. 자, 뉴욕장. 미중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소화하며 3대 지수 하락한 가운데 엔비디아 2% 떨어졌고요. AI 대표 주식들 실적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등 급락이 나왔죠. 팔란티어, 오라클도 일단 하락했고요. 테슬라도 사이버트럭 리콜 이슈, 로보택시에 대한 지연 우려감에 4.6%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멘텀을 받아갈 만한 내용이 밤사이 는 없었다 이고요. 그러면 시간 외 실적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중요한 건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웨스턴 디지털까지도 체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마존 좋은 실적 내놨고요. 10월에 신규 계약이 3분기 전체 계약을 뛰어넘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AWS 매출이 전년 대비 급증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아마존 주가가 시간 외에서 급등세를 나타냈죠. 13% 정도 지금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아마존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어떤 종목들을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아마존이 캐펙스 투자를 늘린다라는 얘기 등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존은 요즘 인력 감축 중이죠. 자동화 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면 결국 로봇, 산업 자동화 이런 쪽으로 일단은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굳건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애플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연말 이제 헐리데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꽤 가져가고 있죠.
있고요. 중국 매출은 예상을 하회하면서 처음에 실적 내놓고는 약간 이제 주가 변동을 보였었는데 연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되면서 시간 외에서 강했습니다. 그러면 애플 관련주들 일단 뭐 소박하게라도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봐야겠죠. LG 이노텍에 대한 증권가 평도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넷플릭스요. 3분기 실적은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외에서 10대 1 액면 분할을 발표했어요. 2004년도에 한번 했고 2015년도에 한번 했고 이번에 2025년도에 액면 분할을 하게 된 겁니다. 액면 분할 이슈로 인해서 넷플릭스가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면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주가로 좀 봐야겠죠. 만약에 넷플릭스의 실적이 너무 좋았다 이런 것이 이슈가 됐다면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쪽을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었겠지만 액분 이슈였기 때문에 일단은 넷플릭스로 제안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자리 이동해서 분위기 파악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글로벌 증시 사상 최고치 행진을 기록했었죠. 국내도 미국도 일본도 등등이요. 다만 일정 부분 이벤트가 소강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제 피로감을 느낄 시기가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증가하고 있죠. 쏠림에 대한 약간 단기 상승 피로도 그리고 주말을 앞뒀다 이벤트 소강 국면에 서서히 진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봐서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의 욕구가 좀 자극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긴 하죠. 한중 정상회담도 있고요. 또 젠슨왕 CEO 오늘 특별 연설도 하는 가운데 이 삼성, SK, 현대차그룹, 네이버 등과 어떤 얘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보도들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여기 있는 위에 기업들에게 GPU 25만 장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 플러스 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건 반도체, 현대차, 그리고 로봇주들, 자율주행 유리기판 가능성을 체크하겠고요. 시티에서는 SK하이닉스 목표가를 또 상향했습니다. 77만 원을 외치고 있네요. 참고용으로 넣어봤고요. 이슈는 메세라의 인기, 그러니까 화이자와 노보노가 서로 갖고 싶어한다. 메세라 분명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깐부인 D&D 파마텍 한 번 더 체크는 필요하겠죠. 일라이릴리의 호실적, 결국 비만 치료 재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애플 시간 외에서 상승했고 연말 매출 증가 기대감, 아이폰 체크가 들어가는데 LG 이노텍에 대해서 DB에서 이제 PQC가 모두 긍정적이다. 가격과 물량과 이런 것들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목표가를 26만 원 제시하긴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삼양식품이 불닭 가격 인상했죠. 미국 관세에 대한 영향을 상쇄했다. 한마디로 가격을 정가시켰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덜고 가는 것일까요? 일단 한국투자에서는 목표가를 200만 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132만 원. 그런데 200만 원 얘기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불닭의 파워로 삼양식품이 더 고공행진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일정이 좀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29일, 30일 지나갔고 이제 오늘 젠슨왕 연설부터 추가적인 CEO 관련한 협력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되고요. 11월 1일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 한한령 해제 모멘텀, 남북 경협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있을 것인지 봐야겠습니다.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남북 경협주가 모조리 다 좀 변동을 좀 크게 가져가긴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러 다시 오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아 실적 있고요. 하나비전, 하나시스템,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위아, 현대오토에버 이런 쪽에서 실적 나오니까요. 체크해 주시죠. 그 밖에는 젠슨왕의 특별 연설 대기하고 있고 밤에 미국에서 PC 물가 데이터 그리고 일본의 무라타 실적 나옵니다. 무라타 하면 MLCC 기억하시면서 관련한 특별 내용이 있을 경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정이었고요. 자, 11월
최근에 코스피 상승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극대화된다면 부담 없는 코스닥 150을 보자라는 어제 IBK 투자증권의 보고서를 전달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11월 만약에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경우 이런 가능성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바이오단에서는 지금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연말 연초 이벤트가 있는 가운데 마침 비만 쪽이 그래도 유지해주는 이슈의 주목, 이런 것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2차 전지는 어제 조금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테슬라 밤사이 4%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이제 추가적으로 어떨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쪽이요. 하나증권에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하이브의 목표가를 4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시 없을 역사적 모멘텀이다. BTS 활동하기 전까지는 비중 확대이다라는 의견이니까요. 갖고 계신 분들은 보고서 한 번 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내용들 짚어봤고요. 섹터 이슈 들어가 볼게요. 미나 앵커 오늘 어느 쪽인가요? 네, 오늘은 다시 한번 뷰티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당시에는 이제 워낙에 큰 대형주들 쪽으로 모멘텀이 많이 나오다 보니 그 이후에 화장품주들이 뚜렷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에이펙이라는 모멘텀을 안고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일 주가를 확인해 보시면 APR이 6%대의 강세를 기록했고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그동안 화장품 섹터에서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던 기업들이 관심을 받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화장품이 24.8%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탄탄했는데 그 관련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오가닉티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에이펙을 살펴볼 때 한미 정상회담 거쳐 지나갔고 이제 중국과의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대감을 자극시켰던 촉매제였는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탄탄해지고 있는 거고요. 내달 1일 회담을 할 예정인 만큼 그때 나오는 새로운 소식들에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중 FTA 2단계 협상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여행주라든지 카지노, 호텔 그리고 이러한 소비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그 재료에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봤고요. 백악관의 픽이 참 뜨거웠죠. 이게 이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은 제품들이 올라와 있기도 했고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조선미녀의 제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사진 속 화장품을 살펴보시면 메디큐브의 마스크팩이라든지 모공 패드가 있었고 조선미녀의 클렌징 오일부터 에센스까지 토리든 세럼과 VT 리들샷, 브링그린 립 에센스 등 다양한 제품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메디큐브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이 3종 세트에 대해서 할인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관련주를 살펴본다면 메디큐브는 APR이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 리들샷은 VT, 조선미녀 같은 경우에는 한국콜마가 대표적인 제조사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 실리콘2가 유통을 맡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손민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할 때 손민수한다라는 표현을 쓰고는 하는데 백악관 이 레빗 대변인을 손민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매출액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기대를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 화장품류의 수출액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15% 넘게 증가했고요. 8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게 금액을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을 해본다면 12조 원을 넘기는 금액이거든요. 그만큼 성장률이 탄탄했는데 다시 한번 효과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 미국에서의 추가 판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 대변인뿐만 아니라 이번에 경주를 방한하면서 거기에 있는 LG 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팝업 스토어에도 글로벌 인사들이 많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여기서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거론이 됐던 만큼 반등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점쳐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궁금해지죠. 그래서 증권가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흥국증권에서는 하반기 실적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는 약간은 아쉬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또 여전히 회복 추세가 더디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에서 좀 부진한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점치고 있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 중국 화장품 그리고 코살렉스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올해 우리가 기대를 걸어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도 비슷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라네즈 같은 경우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선전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중국 그리고 국내에서는 미국 그리고 서양권에서 흥행하는 만큼 흥행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평가였고 코사렉스 같은 경우에도 언제 나아질까 이런 것들을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었습니다. 4분기 기대 요인이 있기는 한데요. 그게 막 큼직큼직하게 주가를 정말 팡 끌어올릴 만한 그런 요인들까지는 아니었고 이제 코사렉스와 실리콘투가 협업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그에 대한 기대 효과를 조금은 걸어볼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만 체크포인트가 되겠습니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시각입니다. 막 갑자기 주가가 뛰어오르거나 뭐 그런 것을 예상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는 건데요. 이번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43.2% 감소한 수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진한 실적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팎으로 지금 환경 자체가 이쪽으로 녹록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인데 북미 사업 레벨업 그리고 중국에서의 턴어라운드를 우리가 올해 내에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빠른 회복이라든지 기대감을 걸기는 약간은 이르다라는 시각이었습니다. LG 생활건강과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살펴봤고요. 오랜만에 ODM 들고 와봤습니다. ODM 지금 어디까지 온 걸까요? 굉장히 잠잠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트 살펴보시면 한국콜마와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고점을 찍고서 주가가 빠졌고 지금은 또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는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모두 다 실적 자체, 2분기 실적 자체는 견조하게 나왔지만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점이 공통점 그리고 주가를 억눌렀던 이유였습니다. 다만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제시하는 증권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법인 적자 확대 리스크가 짚히고 있었지만 리스크가 주가에 선반영된 관점도 증권사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관점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도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3분기 실적 전망입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분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무난한 실적이 기대가 되는 동시에 중국과 미국 법인에서는 기대치 대비 소폭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이 공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여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지금은 조금 긴 호흡으로 모아가야 하는 시점인지 판가름이 필요해 보이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과 미국 법인의 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고점 수준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중국과 미국에서 약 20%대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점, 이것이 과연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과 방향성을 잘 체크해 보셔야겠죠. 한국콜마 코스맥스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관련해서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시각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전에 밸류가 너무 높아졌던 탓인지 증권가에서는 한국콜마 코스맥스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하향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ODM사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색조 화장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때는 색조 화장품을 강조하는 브리핑을 준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신한투자증권에서 지금 메이크업 예능 시대를 강조하며 색조 화장품을 또 이렇게 조명하는 그러한 보고서를 발행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번에 그 리포트와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해줬더라고요. 내용들은 비슷하기는 한데 지금 저스트 메이크업의 인기도가 또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청률과 관련해서 순위권에 여전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 번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다는 관점이었고 11월 8일 TVN에서 방영 예정인 퍼펙트 글로우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도 시청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수혜주는 토니모리라든지 에뛰드와 헤라를 갖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바이럴 확대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다는 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아마존 뷰티인 서울 행사에서 K 색조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 그리고 포부를 밝힌 바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아이 패밀리 SC와 클리오 쪽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관점이었고요. 앞으로 이 색조 화장품의 관건은 3분기부터 마케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4분기 매출 쪽으로 이어지는지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정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시즌을 전후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케팅비가 이쪽 색조 화장품에서 중요한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색조 화장품은 MZ들을 겨냥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뭐 틱톡이라든지 릴스라든지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마케팅비를 어느 정도로 쓰고 그것이 어느 정도로 매출액으로 커버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색조 화장품 이야기 해봤고요. 색조 화장품 이야기를 한 만큼 이제 아이패밀리 S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제목을 MZ 부모님들, MZ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주목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아이패밀리 SC가 갖고 있는 브랜드 로맨이라는 브랜드가 MZ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LS증권에서 립 제품의 강자이자 MZ 마케팅의 장인으로 아이패밀리 SC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23,000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롬앤은 해외에서 알아주는 K뷰티 색조 브랜드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해외 수출 비중은 69%로 우리나라에서의 수요보다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더 높다는 점이 또 하나의 체크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중에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1%로 가장 높다는 점 그리고 미국 법인 설립 완료 이후에 아마존 샵과 틱톡 샵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도 걸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립 제품의 강자 또 MZ 마케팅의 장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발색이 즉각적이고 또 가격 부담이 적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립 제품 매출 비중은 67%로 우리나라 올리브영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짧은 교체 주기와 맞물려서 숫자가 잘 찍힐 수 있다는 관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8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얼타뷰티 400개 점포에 입점을 한 만큼 예상치를 웃도는 판매 추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의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외에 대한 매출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별로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대형주들 쪽에서 모멘텀 플레이가 끝나고 시장이 새로운 수급, 새로운 재료를 찾을 때 화장품 섹터가 부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부분을 체크해 보면서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 뉴스 속에서 또 차분하게 시장을 어떻게 들여다볼지 이 두 분과 전략 챙기겠습니다. MTNW 김진만 위원님, SK증권의 조성우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진만 위원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정말 많은 이벤트들을 소화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깐부 회동밖에 사실 지금 머릿속에 남은 게 없을 만큼 그쪽 이슈들이 굉장히 강력하긴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뉴욕장은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미중 정상회담 실망감을 좀 소화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국내는 깐부 회동 이슈가 아직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전략 짜십니까? 일단은 이제 너무 재료가 많았습니다. 이제 보시면 핵잠수함 관련된 이슈는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우수하게 이제 조금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이제 대북주나 여러 가지 좀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매운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재료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하나 확실한 재료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부분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실적 개선세가 이뤄지고 있는 기업들이 보너스 형식으로 해서 이제 이벤트가 좀 잘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현대차처럼 엄청나게 올라갔다 빠졌던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이제 무소의 뿔처럼 그냥 우직하게 가는 기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 주 지금 10월이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었지만 일단은 실적 발표 때 살짝씩 무너졌던 기업들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미국 시장 살짝 코멘트 드리면은, 일단은 애플 실적이 잘 안 나온 것에 대해서 혹은 시장의 반응이 좀 냉정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AI 쪽과 관련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일단 뒤로 한 채, 다행히도 아마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전날에 있었던 메타의 폭락을 어느 정도 상쇄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장은 분명히 거품이 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어제 메타가 회사채 발행한 것을 봤었을 때 빚을 내서라도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도태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다 같이 지금 통나무를 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전에는 이제 오픈 AI 한 기업만 통나무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버블이 꺼지려면은 조금 더 시간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자체가 아마 재밌진 않을 겁니다. 그 안에 조금만 이제 어제 깐부 회동 관련주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제 다음 주 11월을 기준으로 모아가는 그런 이제 종목과 섹터, 우직하게 밀고 갈 그런 섹터를 공략하시면은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꽤나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았고 가는 종목만 갔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가는 종목들이 왜 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굳이 지금 저점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시기보다는 높아진 비싼 주식들을 조금 더 싸게 할인을 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계속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의견에 대한 한 번 더 강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성우 부장님은 현재 시장 전략을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조금 이제 이슈도 이제 많이 조금 소멸이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 시장 대응도 조금은 이전보다는 조금 저의 입장에서 템포 조절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만치 왔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시장이 4,000포인트를 보게 되는 배경에는 에이펙에 대한 미중, 한중 이런 어떤 이벤트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매크로 쪽에서 우리가 좀 약간 등한시했지만은 이제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사실 근데 그 전에 우리 시장 그것까지도 이제 갔다가 여기다가 이제 반영을 해놓으면서 이제 4,100까지도 네. 갔었던 거였는데, 일단 외교 이벤트도 일단락이 좀 돼가는 분위기고, 또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다시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쯤이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좀 조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지수는 이 구간에서 버텨주면서 이제 본격적인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일단 좀 며칠 정도는 조금 보폭을 좀 조정하면서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보통 이제 이럴 때 살짝 숨고르기 하면서 매매를 쉰다 할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포트의 어떤 대응보다는
약간의 단기 트레이딩 자금 단타 정도 이런 걸 네, 딱 맞아요. 그 그러니까 정도? 기존의 포트를 갖고 있는 거, 이를테면 이제 뭐 반도체를 예를 들면 반도체를 좀 이제 진즉에 사놓으신 분들이야 뭐 지금 뭐 10만 전자를 가든 뭐 11만 전자를 가든 사실 지금도 이게 뭐 회자되는 거 지금 사도 됩니까 영역에서가 시끄러운 거지. 밑에서 잡아놓으신 분들은 뭐 더 오르나 보다, 뭐 빠졌나 보다 하실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제 지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쪽에 대해서 뭐 큰 변화는 없겠죠. 하지만 이를테면 이제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특정한 이슈 때문에 특정한 섹터로 수급이 쫙 몰려드니까 다른 종목 섹터들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좀 이제 타이밍 조절을 좀 하면서 물론 이제 일부 좀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뭐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전보다는 들어갈 때도 비중을 조금 이전보다는 좀 덜 들어간다든지 하는 식의 좀 템포 조절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도 혹은 속도에 대한 조절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분의 시장을 대하는 전략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애플 실적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애플 실적 나오고 약간 중국 실적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는 했으나 그래도 연말에 뭐 아이폰 시리즈에 대한 추가적인 판매 기대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면 약간 템포 조절 차원에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LG 이노텍 뭐 이런 LG 그룹주들을 비롯해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 조성호 부장님 먼저. 예, 일단은 간밤에 애플 실적에서 이것도 제가 또 이제 올 봄에 반도체를 얘기했듯이 반도체 다음은 뭐냐에 제가 고민이 많아요. 물론 네. 시장의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뭐 2차 전지일 것이냐 뭐 아니면 뭐 전통의 경기 민감주일 것이냐 뭐 수급적으로야 이제 그런 쪽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 AI 카테고리에서의 반도체 하드웨어 다음은 무엇이냐 하면 자연스럽게 저는 사실 소프트웨어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그런 게 다 반영이 돼 있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잘 가죠. 또 간밤에 아마존 실적 잘 나왔죠. 그리고 또 기라성 같은 뭐 팔란티어 뭐 이런 종목들이 미국에서 뭐 약진을 하고 했지만 우리나라를 이 투영해 보면 소프트웨어 쪽이 그다지 힘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좀 해줄 만하다 싶으면 또 이제 좀 주춤거리고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폰의 실적 호조의 배경에는 아이폰 17에 대한 판매 호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랠리 중에서 뭐 디램 가격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 11의 업데이트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모인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폴드 시리즈가 굉장히 잘 팔렸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불과 몇 달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상적으로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의 스펙이 일취월장을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그죠? 아이폰 17 그리고 윈도우 11이 탑재된 DDR5 또 연산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진 그런 차세대 디바이스가 이제 교체 수요가 있는 것이고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으면 결국엔 거기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의 성능 역시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AI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하드웨어 잘 팔리고 심지어 전력까지도 다 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AI 어떤 카테고리에서 적어도 우리 시장에서는 아직 시세가 제대로 안 나는 쪽은 소프트웨어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의 실적이 주는 상징성은 일단 본격적인 어떤 온 디바이스 AI의 본격적인 개화 쪽도 우리가 좀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년 상반기쯤에 또 다시금 제가 또 소프트웨어 쪽에서 또 이제 소회를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이제 AI 어떤 새로운 트렌드의 화두로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간밤에 이제 회자되는 젠슨왕 CEO의 회동 중에 물론 인물은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이제 현대차고로 정의성 회장이었지만 실제 지금 방금 물론 아직 엠바고다 뭐다 하는 소식이 들리지만 GPU를 좀 이제 전략적으로 공급해주는 기업에는 지금 네이버도 포함이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일단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소프트웨어 쪽도 좀 볼 필요가 있고 수급적으로도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돈다면 이쪽도 좀 유력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안 그래도 네이버가 또 11월 5일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약간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단으로서 네이버도 한번 저희도 관심을 갖고 살펴갈게요. 자, 이제 다른 섹터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김준만 의원님, 그 원전과 전력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해요. 하루 급등했다가 또 어제는 이제 원전 쪽에
약간의 하락이 있었는데 전력은 뭐 세론도 없이 가고 있습니다. 원전과 전력에 대한 의견 지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화요일에 업데이트해 주셨던 종목들이 또 잘 갔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의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여준 것처럼 뭐 4에서 5% 정도 혹은 좀 더 심하면 7% 정도의 파동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은 아마존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결국에는 캐펙스 투자를 줄이지 않는다라는 코멘트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즉 빚을 내서 투자를 해도 지금은 투자를 집행할 때가 맞다라고 빅테크들이 실적에서 IR에서 코멘트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캐펙스 투자가 줄지 않고 늘어가는 와중에서 전력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시장 자체도 괜찮아야 됩니다. 현재 지금 뭐 여태까지 이제 시장에 있는 자금량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 잔고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시장은 주도주 내에서의 움직임을 계속 보여줄 것이고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말로 많이 올라서 부담이 가서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살짝 조정이 왔었을 때 다시 한번 매수 버튼을 누르고 다만 이제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대치를 예전보다는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수익률을 30%, 40%를 기대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10%씩 짧게 끊어서 가는 움직임을 보일 때 조금 더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원전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한 시장 혼조에서 나오는 단기 조정이라는 코멘트와 함께 걱정하기보다는 얼마나 좋은 가격에 수량을 다 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넉넉히 담아두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현대건설이나 최근에 좀 원전 관련돼서 많이 올랐던 종목분들은 공매도 잔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국전력 정도의 공매도 잔고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서 주도주라서 그렇게 이제 많이 치지는 않는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전력 정도를 원전주로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3일 이틀 전이었나 이제 S&T 에너지에 이제 이런 원전 관계자들이 방문을 해서 사진을 찍고 이제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S&T 에너지도 한번 제가 몇 번 코멘트 드린 적이 있었는데 원전 관련주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거기에다 어제 호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랐다가 좀 내려온 부분들이 아쉽긴 합니다만 새로운 원전주를 편입할 때는 S&T 에너지까지 원전주를 편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온사이트 발전 이야기 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두산 퓨얼셀은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많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 발전 관련주들 보시게 되면 여전히 상승 룸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3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지만 그 안에 잔파동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당장 매수하기에는 음봉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자라는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목표가로는 현재부터 해서 30% 정도의 목표가를 충분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가죠. 이제 엄청난 그래도 꽤나 화요일 날 혼자 방송한 거 치고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는데 일단은 관련돼서는 분명히 급등한 만큼 단기적으로 조정은 있겠습니다. 그 조정을 무서워하지 말고 매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해서 이제 저한테 속으셔서 이 관련주 매매하셨던 분들은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QR코드 카메라 들고 핸드폰 들고 카메라 들고 찍으시면 제가 이 종목들 AS 해드릴 예정이니까 오셔서 추가적인 전략 한번 공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면서 한택 얘기 짤막하게 한 줄로 해주신다면. 네, 한택 마찬가지로 이제 약간 어제 매도세가 좀 거세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세긴 했습니다만 비슷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온 이런 음봉은 반갑게 매수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부 지지가 명확합니다. 지금 한택 같은 경우는 4만 원에서 4만 4천 원 구간을 매수 구간으로 보시고요. 다만 한택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나올 때 조금 거센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적당히 10% 정도 나올 때마다 사고 팔고 하는 전략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저희가 AS를 같이 살펴봤고요. 조성호 부장님은 원전과 전력에 대해서 지난 시간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네. 아직도 동일한 의견이십니까? 저는 솔직히 원전과 그 전력 좋은 건 알겠는데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력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지금 주가의 괴리가 좀 크다라는 관점 여전히. 그래서 원전과 전력주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 정도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조성호 부장님 자동차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자동차 사실 25에서 15, 물론 뭐 12.5 아닌 거 아쉽죠. 근데 어찌됐건 하고 소외도 돼 있었고 나아질 것 같았는데 네. 어제 음봉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그냥 심플하게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관세가 제로였던 작년 시점에서 현대차는 실적의 피크아웃 조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관세 15% 때문에 이번에 3분기 실적이 그 관세 영향의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관세가 제로였을 때도 실적의 피크아웃 조짐이 있었는데 관세 15%로 감익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제 시장이 환호했던 것은 한미 관세 협상이 잘 돼서 원래 25% 맞을 뻔한 걸 15% 정도로 낮춰졌다는 건 안도감에 의한 반발 매수세라고 보는 게 맞지. 그렇다면 현대차가 작년보다 뭐가 좋아질 게 사실 없죠. 물론 시장의 수급이라는 것은 어떠한 군중 심리에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기 때문에 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를 기반에 깔아 놓았지만 또 간밤에 젠스랑 CEO와 현대차의 정의섭 회장이 술을 또 먹었기 때문에 또 그런 걸로 가십성 또 시세가 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대차는 일단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관세라는 부분, 없던 관세를 15%를 지금 일단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관절염을 달고 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어떤 수급적인 영향으로 트레이딩 정도의 어떤 그런 구간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추세적으로 현대차가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반등할지에 대해서는 역시 좀 이성적으로 본다면 좀 무리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뭐 어제 엔비디아 뭐 젠스랑 CEO와의 뭐 회동을 계기로 해서 뭐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이 새로 뭐 불거진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현대차 그룹주의 어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뭐 지배구조 개편 논리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의 어떤 접근이 좀 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 쪽도 체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율주행, 뭐 로봇 이런 키워드들 내에서도 이슈가 있다면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자동차에 대한 조성호 부장님의 시각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시간 때문에 요즘 막 질문을 나눠서 드리고 있는데 김준만 의원님, 저 바이오, 비만 쪽 궁금해요. 메세라 이슈가 있었잖아요. 메세라를 탐내는 노보노와 화이자 사이에서 메세라와 협력 중인 D&D 파마텍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요. 때마침 일라에릴리 실적도 괜찮았고 바이킹 테라퓨틱스에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결국 비만 치료제에 대한 내용이 모였다라는 건데 국내 그럼 이제 펩트론, 올릭스 뭐 등등 D&D 파마텍 뭐 이런 바이오단에서 좀 보고 계신 종목이 있나요? 일단 뭐 D&D 파마텍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이제 좋은 이제 공시를 냈는데 사실 뭐 이게 엄청나게 회사가 좋아질 거다라고 뭐 관련돼서 무상증자를 한다는 게 엄청난 호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매번 바이오들은 요 위치에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근데 무상증자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는 걸 시장에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도 풍부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D&D 파마텍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많이 올라가게 될 룸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 코스닥 쪽은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이 몰렸을 때 굉장히 엄청난 힘을 보여줄 수 있다. 이제 최근에 2차 전지가 엄청나게 몇 조에 되는 기업들이 20% 이상 오르는 걸 봤었을 때 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고 그 수급을 아직은 바이오는 못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D&D 파마텍을 싸게 많이 모으는 게 시장에 그냥 러프하게 말하면 그냥 가장 편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나 작은 기업들은 각자의 매력도나 혹은 이제 시장에서 언제 알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얼만큼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릭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릭스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기술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코멘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이 올랐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도까지 해서 기술 수출 일정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릭스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구간에서는 G2G 바이오가 그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매력적인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구간에서 한 10에서 15%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 바이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아켄 바이오,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대형 기업들, 그리고 이제 수급이 왔을 때 따닥따닥 붙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매수하시는 게 지금 제일 편하다. 바이오 좋다라고 하는데 내 종목 안 좋을 때 그때만큼 박탈감이 느낄 때가 없는데, 갈 때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기업들 이제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은 그냥 대장주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를 싸게 사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스몰캡 쪽, 미드캡 쪽에서는 G2G 바이오를 현재 구간에서 한번 공략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뭐 종목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접속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4%요? 네네네네. 네. 지금 제가 제작진 얘기를 듣느라고, 화면에서 잠시. 지금 잠시 후에, 제가 놀란 표정이 나가기는 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네요, 시세가.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프리마켓 기준 4%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프리마켓의 특성상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시세가 나고 있다라는 측면에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는데, 저는 오류로 듣고 좀 깜짝 놀라서 잠시 멈췄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1.4%, 현대차가 2% 정도 일단은 그래도 힘을 조금 내보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엔비디아 칩을 내장한 로봇, 해서 관련주로서 로봇으로 정리를 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5% 정도 프리마켓 기준 시세를 내고 있고요. 앞서 알테오젠, 리가캠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 주셨는데, 알테오젠 일단 강보합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단독 뉴스긴 한데요. 호재가 있었죠. 중국 기업에게 이제 동박을 이제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계약 뉴스가 있었습니다. 단독이라 주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승률 상위권에 들어가서 8% 정도 올라가는 모습. 혹시 교촌 FMB 깐부회동 때문에 올라가는 걸까요? 일단은 7%의 상승세 프리마켓 확인이 됩니다. 현대 위약 자동차 진영이 좀 회복하려는 시도인가요? 일단 오늘 실적 나오니까요. 현대 위아도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화장품 미나앵커 브리핑 잡아주셨는데, 한국 화장품 4%의 상승 확인이 되고요. JNTC도 올라가네요. 유리기판 쪽이겠죠. 하이젠 R&M 로봇 쪽, 이런 엔젤 로보틱스 로봇 쪽들의 시세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과 화장품 그리고 자동차 쪽의 흐름 정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내용도 앞서 사실 전략들을 거의 다 세워보기는 해서요. 화장품에 대해서 한번 가볼까요? 조상호 부장님, 화장품 어떻게 보세요? 다시 볼 땐 된 것 같긴 한데 화장품만 보면 제가 좀 웃음이 나와가지고 2분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2분기 어닝 시즌에 마치 그 화장품주 안 사면 바보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막상 실적 딱 발표되니까 떠들던 사람들 어디 야반도주 했는지 그때부터 시세가 확 죽었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죠. 이러다가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모처럼 방한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대감에 다시금 좀 군집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수급적으로 보면 지난 몇 달 동안에 화장품주는 좀 빈집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그동안 원체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 아시다시피 달바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벌써 지금 15만 원을 하회하고 있을 정도니까, 화장품주가 사실 그동안 시장이 코스피가 좀 4천 랠리를 할 때 굉장히 좀 소외됐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시의 주변 자금이 무척이나 풍부해요. 고객 예탁금이 80조 넘어가니까 어디든 가기는 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좀 일단은 반도체나 그동안 좀 주도했던 조선이나 이런 쪽이 단기 고점이라고 했을 때, 시장이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분명히 이건 손안매거든요. 그렇다면 수급이 갈 만한 또 유력한 쪽 섹터가 또 화장품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저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가 매수한다면 어느 쪽으로, 색조 쪽, 기초 아니면 OEM, ODM, 화장품
뭐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따질 건 없고요. 군집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군집성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좀 좋은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군집성이 약할 때는 정말 뭐 옥석 고르기니 뭐 종목 고르기니 뭐 이런 거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군집성이 강할 때는요, 대충 덜어놓은 거 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사셔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김진만 위원님은 어떠세요? 뷰티 쪽에서. 저는 일단은 군집성 이야기 하셔서 정말로 진짜 좋은 종목들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화장품 쪽 보시게 되면은 너무 작은 기업들은 이제 뭐 그날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안정성 위주에서 조금 이제 배제한 채 그냥 화장품은 APR 그다음에 파마 리서치 두 종목 정도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PR은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마 리서치는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 혹은 이제 좀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만 수출 데이터가 너무나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화장품보다는 미용 의료기기가 겸업을 하고 이 부분들의 성장성이 보이는 기업, 이제 API가 파마 리서치 정도만 컨택해 보시는 게 좋을 거. 나머지는 그냥 이벤트성 이슈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트, VT 이런 기업도 정말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값을 시장에서 안 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이제 기관 쪽에서 좀 미운 털을 박혔는지 잘 안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급상 참고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티 쪽 살펴봤고요. 이제 두 분의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픽 섹터 혹은 종목을 듣겠습니다. 조성호 부장님, 지금 그럼 김현우 가수의 노래 어디로 가야죠, 아저씨? 어디로 갈까요, 자금? 되게 재밌는 게 오늘 시장만 보면은 뭐 벌써 이제 그 젠슨항 그 CEO 회동이 가십성 이슈처럼 지금 뭐 예를 들면 어제 사실 뭐 이제 어떤 주식 커뮤니티에서 또 뭐 할인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치킨 관련주. 근데 할인은 뭐 프리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뭐 교촌 F&B가 뭐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어제 또 젠스랑 CEO가 그 바나나 우유를 또 들고 가는 장면이 포착돼갖고. 빙그레. 또 풀이 보니까 또 빙그레가 또 꿈틀댄다든지. 이런 사실 가십성 이슈는 그냥 여러분들 뭐 소액으로 뭐 그냥 뭐 이렇게 좀 소꿉놀이 하시는 정도면 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 단기 고점에 따른 조정이냐 아니면 순환매냐 요 이제 두 가지를 좀 체크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순환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이제 덜 오른 쪽에서의 작용이라고 저는 봐요. 그랬을 때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화장품주도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프트웨어 쪽도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순환매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단기 고점이냐 순환매냐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때까지는 약간 과도기적인 시간이 좀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좀 방어주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배당 성향이 좀 높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유틸리티나 음식료, 또 삼양식품이 어제 또 반등을 시작을 했고, 네. 뭐 물론 이제 가십성이긴 하지만 빙그레도 오늘 좀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면 이런 쪽도 좀 대안 섹터로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틈새 전략을 짤 수 있는 대안 섹터가 될 수 있는 것들 살펴주셨어요. 삼양식품 뭐 200만 원 목표가 나오기도 했는데 궁금해지네요, 앞으로. 지금 뭐 프리마켓에서 효성중공업 신고가 흐름 나오고 또 좋은 종목들 잘 가고 있고 한데요. 김진만 위원님은 지금 시점에서 어느 쪽에 이제 모아서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보십니까? 네, 뭐 아까 이제 뭐 GPU 25만 장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또 아까 이제 젠슨항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뽑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전략은 이제 젠슨항 방안과 관련주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뭐 단발적으로 여러 가지 뭐 자잘자잘한 이슈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큰 틀로 갔었을 때 어제 제가 이제 젠슨항 이야기를 라이브로 다 지켜봐서 제가 뽑아내온 아이디어는 일단은 그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GDDR7이죠. 이제 엔비디아의 루빈의 삼성전자의 GDDR7이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서 파생돼서 볼 수 있는 부분들 심텍이죠. 심텍 이제 최근에 좋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와 삼성의 소캠 관련 협력도 굉장히 유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 심텍이지만 저는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를 9만 원 이상으로 좀 제시를 드리면서 차기 이제 기판 쪽 대장주로 한번 코멘트 드리면서 GDDR7 관련주 삼성과 엔비디아의 협업에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추가적으로 HBM 공식적으로 HBM3E는 통과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4까지 이제 보시게 되면은
관련해서 이제 YC를 한번 삼성전자, 엔비디아 협업 관련돼서 HBM 관련 관심 테마주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현대차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현대차 보시게 되면은 어제 분명히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큰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면 엔비디아와 현대차와의 협업을 제가 좀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로봇 관련된 협업이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로봇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셔서 슈어소프트테크라는 기업을 이제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 요거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오늘 시세를 당장 분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되 다만 심택은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만 의원님 지속적으로 심택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김진만 의원님의 마음을 어택한 심택. 유망주로서 이제 상승률 굉장히 높은데 다시 한번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고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일정 있으시다고요? 네, 방송 마감하고 이제 종료하고 바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환호할 수 있을 만한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간의 괴리치가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방송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만 그렇지 못하게 요즘 이제 정말로 이제 작은 기업들 공략 혹은 이제 너무나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시장, 좋은 전략으로 이제 다음 주 11월에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제2의 이제 제가 화요일 날 드렸던 여러 가지 힌트를 종합을 해서 11월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이어서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개 방송 링크는 지금 하단부에 나가고 있는 지금 이제 QR코드 핸드폰 들고서 카메라 켜시고 찍으시면 제가 이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어서 8시 30분부터 저희 공개 방송 한번 재미있게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참 이슈가 많아서 흥미진진하고 또 재밌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제스낭 CEO가 바나나 우유 들고 갔다 해서 빙그레가 프리마켓 올라가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그레이트 퍼포머라고 르세라핌에 대해서 제스낭 CEO가 극찬했다 해서 또 소속사 찾기에 나서기도 하고 치킨 관련주가 올라가고 참 재밌긴 합니다. 이런 건 흥미진진하게 보시고요. 다만 본질적으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질 수 있는 기업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김진만 위원님, 조성호 부장님과 오늘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